문재인 방중 홀대론, 혼밥론. 기사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기사가 있습니다. 중국 홀대, 문재인 혼밥. 포털에 검색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논란 중, 홀대 당해, 등등등. 종편에서는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연 그런지 저희가 어제부터 짚어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중국 동아대의 우수근 교수님 직접 수대 모시고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동아대에서 어떤 과목을 하셨습니까? 저는 국제관계라든가 한중일 비교 같은 과목을 2005년부터 살고 있습니다. 이미 2005년부터. 저도 사실은 저희 통신원과 일반인 수준의 눈높이에서 피부로 느끼는 중국의 반응은 들어봤는데 전문가들이 보시는 관점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중국에 계시는 한국인 전문가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 전에 이 얘기부터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홀대론 얘기 막 나올 때 너무 답답하셔서 사실은 어떤 매체하고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 인터뷰가 대부분의 이 홀대론에 대한 반박이었는데 그게 아예 통면집대가 안 나간 경우가 있었다고요? 지금 국내 미디어 분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시간 조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녹음 방송을 했는데요. 근데 두 앵커분이 너무 편파적이고 말도 안 되는 정말 그야말로 각주국어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만 하고 이미 답은 정해놓은 듯한.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우린 자유민주 국가이다. 양쪽의 의견, 양쪽의 입장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낫지 않겠냐면서 조목조목 그분들이 모르는 것을 들려줬어요. 예를 들어서 홀대론이라고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명해 주셨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10여 분 동안 녹음을 다 마쳤는데 그 녹음 과정에서 남자 앵커분이 그럼 이건 어떠냐 이렇습니다. 그럼 이건 어떠냐 여자 앵커분이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그분들도 이해한 것 같았는데 느낌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한 40몇 분 만에 후에 이제는 정식 방송 시간이 돼가지고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녹음할 때 제가 모르는 다른 분들도 있었는데 들으면서 끝난 다음에 끄떡끄떡이면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네요. 우리가 중국 입장을 모르고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한 것 같네요. 그렇게 동조해 주셨는데 막상 방송을 딱 들어봤더니 제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분 목소리 질문은 똑같고 그러니까 그 40몇 분 만에 올킬 시켜버렸더라고요. 제 방송을 아예 그냥 통편집. 그러니까 홀대론으로 이 방송을 몰아가야 되는데 교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교수님 답변 부분을 사전 녹음했던 걸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본인들의 취지에 맞게 답해 주는 사람으로 끼워 넣어가지고 다시 방송을 했더라. 그러니까 저는 이건 생방송은 그렇게 나왔더라. 헌법 위반입니다. 제9조 양심의 자유라든가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저는 제 양심에 따라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혹은 우리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자기들의 입맛하고 맞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반자유민주적인 그런 처사 아닙니까? 방송이 가끔 그렇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든가.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화가 나셨는데 제가 이 에피소드를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 내내 사실은 이렇게 홀대론으로 보수 매체들이 몰고 갔고 거기에 필요한 인터뷰만 땄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수 매체나 종편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말로 홀대를 받는 거구나. 정말로 아무도 안 만들어서 혼자 밥을 먹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유도하고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중국 뉴스를 봐도 안 그런데 왜 이러냐. 라고 그게 아니라고 이제 반론했던 것들을 다 킬시킬 만큼 그게 의도적으로 몰아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고 싶으셨는데 못했던 이야기 혹은 그때 했는데 편집당해가지고 삭제된 이야기도 잠깐 여쭤보면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겁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한국의 분위기는 우리가 잘 알아요. 이제 홀대론 혼밥론으로 대표되는 프레임. 실제 중국 내의 분위기, 그러니까 중국 미디어에 나온 이야기는 그나마 조금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국 내에서 우리 미디어에 보도되지 않는 내용 혹은 중국 미디어에 보도되지 않는 내용, 속사정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혹은 또 교수님이 이제 학교에 계시니까 주변에 지식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중국 지식인들의 이야기. 언론에는 얘기 안 하지만 야, 사실은 이런 거야. 그런 얘기가 궁금하거든요. 자, 우선 우리 매스컴에서는 혼례를 당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바라고 있습니까? 속내가 뭡니까 이게? 예. 지금 참고로 뭐 제가 2005년부터 지금 상하이에 쭉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박사과정을 할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시는 상하이 당석이 1인자였습니다. 그분을 모셨던 참모진들. 아하. 지금도 같이 쭉 이야기를 하고 10몇 년 됐으니까 그야말로 호용호제하죠. 시진핑의 참모진들과 잘 아신다 이거죠? 그렇죠. 동문이다. 예. 그중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앙으로 국가 부주석 주석으로 가면서 같이 데려가고 근무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로테이션으로 도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왕후닝이라든가 한정 상하이 당서기 같은 경우도 이번에 7인 상무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분들도 제가 몇 번 만나서 그분들 참모진들하고 쭉 지냈어요. 교수님의 인맥이 훌륭하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한국 사회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방송사였나요? 혹시 편집됐던 게 종편인가요? 아니 그거는 제가 양심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건 제가 알아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홀대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는 그러는 것이죠. 내가 이제 며칠 전에도 그분들하고 연락을 했는데요. 아니 우 교수 좀 한국이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한국이 25주년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을 올해 내 하고 내년서부터 새롭게 하자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좋은 발상에다 해갖고 받아들여줘서 다른 것도 아닌 정상의 방문에는요. 사적 방문, 실무 방문, 공식 방문, 뭐 국빈 방문 랭킹이 있는데요. 국빈 방문을 해줬다. 국빈 방문도 중국에서는 1년에 몇 차례밖에 안 해요. 전 세계 국가 원수를 상대로. 그 정도로 중국은 한국하고 껄끄러운 관계를 빨리 풀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홀대가 아니라 정반대인데. 즉 시진핑 주석은 중국 국내에서 야 한국은 시진핑 너가 사드 반대했는데 사드를 배치하고 또 4개를 더 배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당신의 체면을 구기고 따귀를 때리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굴욕적으로 한국에 이렇게 잘해주느냐. 거꾸로 네. 중국에서. 왜 굴욕적인 외교를 하느냐. 시진핑 주석은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인데 한국은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입장만 얘기하니까 이것이 정말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냐. 한국의 입장이 아니라 한국의 보수 매체가 만들어내는 프레임인데 그렇게 알려주시면 되고. 근데 그게 포털을 통해 너무 많이 퍼지니까 정말 한국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닌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거꾸로 중국에서는 아니 중국 사드 그 철수 안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국빈 방문을 해주고 당신이 너무 굴욕적이다라는 얘기가 오히려 내부적으로 있다. 보십시오. 이것이 홀대라든가 무시가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은 시진핑 주석이 홀대하고 무시하려고 했더라면요. 국빈 방문을 받아들여줄 리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 아베 총리 아직 중국 한 번도 방문 못했습니다. 5년째 방문 못하고 있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제3국에서도 억지로 얼마 전에 만나줬죠. 뭐 받아들여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문도 아닌 국빈 방문을 했고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마음이 안 좋고 홀대하려고 했더라면요. 시진핑 주석이 만나기 전에 7인자인 장까오리 그 사람의 한자 이름이 우리의 고려시대의 고려랑 같습니다. 발음을 까오리라고 하는데 나는 까오리 고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 이만큼 우리는 한국하고 친해하면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 먼저 만나서 막 너스레 떨면서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1인자인 국가주석이 별로 불쾌하게 생각하고 홀대하려고 했더라면은 7인자에 불과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너스레 떨면서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것은 홀대가 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진짜 홀대했더라면요. 요번에 시진핑 주석이 사드 한국이 적절히 처리해 주길 하면서 넘어갔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3불 원칙. 예. 3불 원칙 같은 건 전혀 언급도 안 했지 않습니까? 언급도 안 했죠, 아예. 예. 그다음에 2인자, 3인자도 되게 좋게 반응을 보였고 되게 우호적으로 대해줬고 어떤 걸 하나 보더라도 홀대하고가 거리가 먼데. 혼밥은요? 혼밥. 이게 혼밥 같은 거 보십시오. 네. 우리가 이제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하는데 중국이 지금 한국하고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빈 방문으로 초대해줬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시진핑 주석이 다 찾아가서 아니면 2인자, 3인자가 찾아서 식사하고 그러면요. 중국 국내의 민심을 보십시오. 시진핑 주석을 바라볼 정적도 많습니다. 절대 권력을 지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적을 만들었으니까요. 민심도 안 좋거든요. 사드를 배치해갖고 중국이 위험하게 됐다라는. 예. 그런데 어떻게 몇 끼니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중국의 메시지. 우리는 당신들을
국빈 방문으로 초청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개선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면서 지켜보는 것이죠. 중국 국내 민심도 의식을 하면서 어떻게 몇 끼니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너무 일방적인 우리의 요구인 것이죠. 비현실적인. 그러면 실제 이 식당을 선민식당을 방문한 것이 중국 일반에 미친 영향은 뭡니까, 보시기에? 그것은 아주 잘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저는 요번에 대통령이 이미 방중하기 전에 예. 이번 방중은 상당히 결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CCTV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방중하기 전에. 중국에. 그런데 그걸 갖다 우리는 악마적인 편집을 했다는데 그만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인데요. CCTV에서 대통령은 우리는 삼불 원칙 우리 기존 입장을 견지하겠다. 바뀐 거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것만 얘기했어요. 근데 중국이 바랬던 것은 중국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 중국 당국자들도 중국 같은 나라는 최고 1인자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장애물만 해결이 되면은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해결된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들려줬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정치적 장애물은 삼불 원칙을 한국이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것만 견제하겠다가만 해주면은 좋다. 네. 그러면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한 자신도 참가할 용의가 있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이제 들려줬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중국 방중하기 전에 우리는 삼불 원칙을 견제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건 분위기 좋다. 네. 그다음에 방중한 날 노영민 대사가 관례적으로는 대통령을 영접해야 되는데 난쟁이 났죠. 남경 그것이 바로 중국의 정서에 어필하는 감성 외교의 시동이었거든요. 게다가 대통령이 서민행보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이 네. 좋아하는 중국 권력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정말 새롭게 할까 좋아할 수 있는 일을 기획해서 했단 말입니다. 네. 이렇게 잘한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혼밥 먹었네 무시당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중국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외교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외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그러지게 만든 것이죠. 잘한 걸 갖다가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요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핵심을 요약해가지고 흥분한 채로 그것도. 지금 머리가 벌써 뜨거워졌어요 저는요. 아니 교수님이 그만큼 답답하고 억울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네. 우리는 자유민주 40초 국가입니다. 남았습니다. 예. 예, 앞으로 우리 언론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목소리만 나온다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성숙한 국민들은요. 다른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라면서 다른 목소리도 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목소리만 나오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메카시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 오늘의 방송 내용을 봐서는 한 번 더 모실 것 같아요. 저 지금 막 흥분돼.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희가 마침 또 오늘 빅매치가 있어서 시간이 짧아져서 바로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중국 동아대 우수경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